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 겨울올림픽을 보면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열받고 화나는 상황들이 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저러고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자, 그런 내용으로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았던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서 2022년 중국의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평창올림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올림픽이었고, 또 지지부진해서 할 수 있을까 말까 모두 다 고민하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반전시킨 아주 그러고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겨울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통제 방식인 중국의 코로나 철통 방역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주최 측에 이해할 수 없는 운영 방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니폼이 잘못되어서 실격하고, 또 헬멧이 잘못되었다고 실격하고, 이런 여러,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은 항의를 했지만 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베이징 여름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겨울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국굴기, 즉 중국이 떨치고 일어선다 라는 대국굴기를 머릿구호로 중국의 위대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사실 그들의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올림픽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불참을 하고 선수들만 보내면서 시작부터 중국의 대국굴기에 힘을 빼버렸습니다. 또한 올림픽 주최 측에 이해할 수 없는 규칙 적용으로 실격과 탈락이 계속 일어나고 주최 측에게 유리한 판정에 시비가 생기면서 세계인들을 불러놓고 무리하게 자신들의 올림픽 성적을 높이려는 모습으로 대국이 아닌 아나무인 욕심쟁이 중국의 모습만 세계인들에게 더 각인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국이면 대국답게 오히려 손님들에게 더 후한 대접을 했더라면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그야말로 중국의 꿈, 대국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늘 우위를 다투는 빙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의 판정으로 한국인들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치나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분노하던 한국인들의 감정에 불을 질러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사실 대국입니다. 그러나 대국이 주위 작은 나라들 앞에서 힘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말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국이 민족주의를 앞세우거나 주위 나라들에게 압력을 넣는다거나 작은 나라들의 소중한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우길 때는 언제나 굴종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해도 월등한 문화력과 경제력, 그리고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중국의 올림픽이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다인종, 다민족 연합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작은 무리의 소수계입니다. 그런데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수계를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으로 더욱 발전하는 미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문제, 그리고 화합이 아닌 분열과 반목이 미국 사회에 번지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매일같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Violent Hate라는 단체에서 발간한 Anti-Asian Racism in 2020 보고서에서는 1023건의 아시안 혐오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확인이 된 57건의 경우는 백인이 44건으로 77%, 흑인이 6건으로 11%라고 합니다. 의회신문 더힐은 2021년도에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2019년에 비해서 168%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인들도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인구 중 57%를 차지하는 백인 민족주의의 부상입니다. 다수 집단이 집단의 이기주의로 뭉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은 소수계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인종평등을 강조한다고 해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소수계에 대한 불평등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종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이 기회에 90%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율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결집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소수계로서 소외받지 않고 소외받을 때 열받지 않고 냉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으로 열받는 한국인들과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국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힘자랑을 하고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주위 나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 위기를 극복하고 지도자로 부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만들어야만 조그마한 한반도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계를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다수의 행포가 있다 하더라도 열받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만들고 우리가 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0%, 90%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고 90%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